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4시 라이브 정말 특별한 라이브 준비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고생하고 있는 위장병을 주제로 라이브를 준비했는데요. 특히 우리 위장을 괴롭히는 아주 대표적인 원인이지요.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리코박터균이요, 이제 심하게 진행될 경우 위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한국인들이 감염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정말 대가 김나영 교수님 모시고 오늘 자세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저희 오랜만에 또 비욘디에 나와주셨는데요. 네, 귀한 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네, 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교수님 소개를 제가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 비욘디에도 몇 차례 이제 자리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잘 아실 수도 있지만 교수님께서는요, 그야말로 헬리코박터균 분야에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34년간 연구해 오셨다고요, 교수님. 맞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짧은 네. 시간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 34년이 돼가지고 성차 그러면 좀 오해하는 면도 있는데 그 남녀별 차이가 질환에 있다. 한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 그 임상지침 이런 데도 남녀 차이는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정밀의학이 대세가 되다 보니 정밀의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이제 성차와 남녀 그리고 연령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되짚어 보자 하는 그 어떤 취지로 성차의학을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저도 헬리코박터나 위암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지만 성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다고 해서 저도 좀 놀라서 일단은 이제 모든 질환에 성차가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제 대장암이라던가 심장 질환은 대표적인 성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 연구하는 우리 의학자도 그동안에 이제 등한시했다고 할까요? 그런 거를 이제 이게 여기 있어 성차 여기 있어 이런 식으로 제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으셔서 네. 아주 의미 있는 상도 수상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성차의학을 주장했지만 실은 이제 그게 소수의 외침이라고 할까? 이런 거에 국한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많이 외로워했는데 그 삼성공익재단은 이제 굉장히 이 분야에서 이제 알아주는 상인데 그 서울의대 김정은 학장님이 여성 선도상으로 이제 추천하겠다고 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뭘 가지고 여성을 선도했을까? 했는데 결국 이제 성차의학을 그것도 벌써 10년이 됐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한 거에 대해서 써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 경쟁이 굉장히 심한데 이제 써가지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니까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게 됐고 거기서 이제 상금은 5천만 원이었는데 제가 이제 마음을 비우고 왜냐하면 좋은 장게 아니라 이제 우리 팀에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서울의대의 성차의학 그리고 다양성위원회 같은 어떤 여성의 어떤 권익이라고 할까요? 뭐 이제 그게 꼭 문제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파라다임이 이제 치우쳐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리마인드 시키고 좀 더 연구를 하게 어떤 의학의 어떤 환경 조성을 해달라고 이제 서울의대에 기부를 했고요. 또 이제 4.4% 세금이 있습니다. 그 네. 220만 원까지 추가해서 네.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아니 세금까지 이제 해서, 더 네, 얹어서. 이렇게 얹으셔가지고 심지어 기부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그건 이제 굉장히 기분 좋은 기부이고요. 대단하십니다. 그다음에 성차의학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제 국립보건연구원에서도 이제 연구비 공모를 해줬고요. 이제 올해 37.5억을 공모를 소화기 질환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37.5억을 그래서 심장 질환 해가지고 국회를 통과했다는 거 이건 굉장히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쾌거라고 할까요? 이제 저 나름 굉장히 그래서 학회까지 장관을 네. 했습니다. 학회까지. 야, 창립? 대단하십니다. 정말 더 많은 어떤 지원을 통해서 맞습니다. 이 분야가 더 많은 네. 연구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알게 네.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저희는 이제 바라겠습니다. 오로지 남녀 차이를 네. 규명해서 여성의 지위가 아니고 네. 남녀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증거 창출을 위한 연구를 하겠다라는 일념이기 때문에 이제 오해는 하지 마시고 네. 저희 남성 질환은 굉장히 관심 있습니다. 근데 네. 남성 질환도 유방암,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여성 질환이야
라고 그동안은 무시를 당한 면이 좀 그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굴하고 더 많은 질환을 발굴하고 싶습니다. 아, 네. 어쨌든 질환도 분명히 남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연구를 하고 계신데요. 이 분야뿐만 아니라 뭐 기능성 소화불량증,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 소화성 궤양 위암 등 정말 이런 다양한 분야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교수님과 한번 교수님께서 자세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최근 또 축하드릴 만한 소식이 있어서 오늘 네. 교수님 자리에 모셨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제목부터 강렬합니다. 위장아 나 좀 살려줘 라는 책을 또 출간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위장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네, 많죠. 이제 네, 뭐- 저도 이제 최근에 네. 어머님이 아프셔가지고 네. 이제 간호를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팠고요. 아, 허리가 예, 아프다 예. 보니까 아스피린 등 이제 진통제를 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 먹다 보니 또 위장이 쓰려서 저 자신이 야 이렇게 괴로운 거구나라고 이제 느낄 수 있었고요. 정말 위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위가 편해야 또는 우리 장이 편해야 신세가 편하다 이런 말도 있듯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뭐 소화 능력이나 이런 것도 떨어지죠. 떨어지는 건 네, 또 맞습니다. 기본이고 이제 정말 소염진통제 드시는 어르신분들 정말 맞습니다. 많으신데 네, 이게 오래 드시다 보면 필연적으로 동반이 되잖아요. 네, 궤양도 생기고 네. 이제 그 출혈도 음. 있고 천공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연구한 거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하고 진통소염제 가장 중요한 이제 소화성경의 원인인데 네. 두 개가 상승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제 필연적으로 나이가 들면 이제 진통소염제 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심장 질환하면 아스피린 먹고 또는 뇌졸중 하면 이제 아스피린 같은 걸 먹게 되는데 그게 이제 위에 염증을 일으키고 궤양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미리 검사해서 재균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지 네,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 잠깐 어떤 내용 들어있는지 이런 네. 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네. 이 책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저는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이제 경도되었다고 할까, 그러니까 운명을 운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지방공사 강남병 처음 서울의료원에 취직을 하면서 이제 뭔가 의미 있는 연구, 그러니까 연구를 위한 연구보다는 의미 있는 연구를 하고 싶다는 이제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뜨고 있었습니다. 뜬다는 건 뭐냐면 논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소화성경의 원인이야라고 하는 게 이제 밝혀지기 그러니까 밝혀진 건 아니고 시작하는 그런 즈음에 정현재 교수님이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으셨는데요. 그분의 조언을 받아서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이제 연구해 보겠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어떤 그 연구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서가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무지라고 할까 이제 그런 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로지 환자를 환자 중심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하게 됐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효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재감염 그리고 정말 십이장궤의 원인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발달해서 위암의 원인인가? 그러면 재균하면 재균 되면은 위암은 감소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나아서 그리고 해가 진다고 계속 저한테 우려를 표시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발상을 하게 된 거는 위에 있는 세균도 장내 세균인데 장내 세균이 여러 질환을 일으킨다는 이제 보고가 나오기 시작해서 헬리코박터도 아마 어떤 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는 우리 심장 질환 영향을 주고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게 영향을 줄 거다라고 이제 그런 연구가 있어 왔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뭐랄까 하여간 그게 예측이 맞아가지고 지금까지 재균이 중요하다라는 그 취지로 이제 헬리코박터 전도사로 네. 불리면서 지금까지 연구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요. 제가 지금까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이제 저 제자라든가 제가 이제 학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 학자들하고 같이 하는 거를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전문 서적을 이제 이렇게 발간을 했습니다. 이제 교과서 같은 건가요? 네, 교수님? 근데 2015년에 발간을 했는데 주위에서 너무 잘 썼다. 그래가지고 이제 스프링거라는 그 어떤 세계적인 이제 교과서 내는 그런 회사에 연락을 해서 네. 좀 영문으로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또 성공을 했습니다. 2016년. 그래서 이제 8년이 지났는데 다시 연락이 왔어요. 네. 이게 너무 인기가 좋다. 근데 리비전,
그러니까 다시 보완해 다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8년 지나서 776페이지로 이제 그동안 연구한 거를 더 추가해서 이제 그 여기에는 장내 세균의 입장에서 많이 했는데요. 실은 이제 2015년에 발간하고 제 이제 친구 고등학교 친구 동생이 조기암에 걸렸는데 치과 의사입니다. 네네. 근데 이 책을 보고 제가 보내주니까 아니 일반인으로 써보라라고 해서 제가 이제 2018년에 시도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다가 2024년 끝나고 제가 장혁명이라는 책을 2022년 말에 네. 출간을 했는데요. 그걸 해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이번에 도전해서 위장아 나 좀 살려줘라고 약간 코믹하다고 할까 이제 색깔도 근데 잘 안 팔리니까 이 색깔을 좀 화려하게 해서 이 서점에서 눈에 띄는 그런 걸 하라고 해서 이번에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책이 굉장히 그 표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렬하고 굉장히 직관적이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내용은 사실 굉장한 내용이 정말 학문적인. 풍부하게 많이 들어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이 책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고 어떤 분들이 좀 이 내용을 보면 도움이 될까 하는 내용들 좀 담아봤습니다. 그 전에 어떤 분들이 특히 이 책을 읽으면 좀 도움이 그러니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요즘에 아까 질문 나오셨는데 네. 실은 헬리코박터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졌어요. 그거는 이제 노벨 의학상을 받은 2005년에 그 마샬이 와서 헬리코박터 윌 이렇게 해가지고 헬리코박터 좋은 균이야 나쁜 균이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위암의 원인이라고 밝혀지면서 굉장히 이제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균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말하겠지만 50대, 60대가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실은 이제 40대, 30대부터 이제 세균 하는 게 좋은데 이제 그게 헬리코박터가 왜 위는 위산이 많고 산도가 2로 강산인데 어떻게 살게 됐는지 그게 저 이제 굉장히 학자로서 궁금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수장으로 등극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게 암을 일으키는 건지 뭐 이런 식은 이제 기전을 많이 밝혀주면서 그다음 진단 방법 이제 보통 일반인들은 어떻게 진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개원이 선생님들이 별로 이게 재균을 하라고 하지 않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태국이랄지 이제 말레이시아 또는 베트남 또 중국까지도 이제 그 재균을 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해요. 어떻게 이걸 바꿔야 되나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재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재균이 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며 이제 그 요령 같은 거를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관심 있는 분은 헬리코박터에 감염되었다라고 진단받은 분 그리고 특히 중요한 분은 위암 직계 가족입니다. 위암 직계 가족은 되게 이제 2.85배 위암의 리스크가 위험률 올라가는데 헬리코박터 같이 있으면 5.87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위암 직계 가족이 20, 30대에 헬리코박터 있는지 진단받고 재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위의 질환에 영향 미치는 것도 혜택이다. 결국은 결론 재균하는 그러니까 헬리코박터 검사를 해서 네. 있다면 재균해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전반적으로 44%가 이제 2017년 저희 역학조사 해보니 했고요. 이제 지금 이제 2024년도 역학조사 끝나서 저희 추측으로는 이제 40%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선진국은 되게 20 내지 25%를 차지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민하는 분이 많으니까 또 이민자는 또 다른 요소가 되지만 어쨌든 선진국으로 인정되는 데는 20 내지 25%이고 우리나라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이제 40세 미만에서 이제 일본이 더 선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면서 아주 정확하게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슬라이드 또 네, 준비해 슬라이드. 주셨죠? 여기서, 예, 유병률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저희가 1998년, 2005년, 2011년, 2016년, 2017년에 이제 했는데 첫 번째 제가 학회 중심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 단독으로 이제 그 전국 역학조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렇게 아주 예쁘게 떨어지는데 처음에는 이제 20대, 30대에서 아주 팍팍 떨어지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60대까지도 계속 떨어지는 어떤 코호트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가장 그 중심은 10세 미만에서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50대 걸리고 또 이게 아니라 과거에 30년 전에 걸렸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분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그 아래 사람이 적어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재균 안 한 사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재균율이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35% 내지 40% 미만은 확실하고 이게 이제 선진국의 바로미터라고 하긴 어렵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생물체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좀 신기하긴 한 게요. 음. 점점 추세가 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40%가 넘고 때로는 50%까지 가까이 된다. 이 정도까지 놀랍다 높은 이거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60 네. 66.9%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굉장히 이게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 특히 30세 미만에서는 연구를 안 해요. 그 저 소아과 선생님이 연구를 포기하셨고 왜냐하면은 지금은 엄마가 걸렸어도 얘들은 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헬리코박터 균이 어쨌든 이제 구강대 구강 전염은 되지만 네네. 전염이 어려워졌다는 거는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고 굉장히 이제 위생이 좋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여서 또 특히 이제 남녀별 차이를 보면은요. 네. 남자가 여자보다 높아요. 그럼 차이가 있네요. 네, 있어요. 확실히. 한 5%? 어.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좀 지저분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은 그게 아니고 여자가 면역이 강합니다. 여자가 면역이 강해서 헬리코박터 들어와도 덜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술 담배도 하니까 이제 그런 사회적인 요인도 작용을 하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남성이 여자보다 높다는 거는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이고 남자가 위암에 많이 걸린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남성에서 이제 술 담배도 있지만 헬리코박터 많이 걸리고 이제 장상표화생도 많이 걸리는 게 또 남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암 많은 거는 어쩌면 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분이 이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되나요? 그러면 남성분이 더 많이 읽어야 될 것 같고 위암 직계가족 그리고 이제 위축성염 장상표화생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관심이 뜨거운데 네. 거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거를 여기서 아주 논리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위축성염 장상표화생 실은 50% 정도 막 이게 그 60, 70대 되면은 거의 50% 가까운 분이 이제 내시경으로 봄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실은 그럴 필요 없다라는 어떤 안심을 전하는 어떤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점점 더 낮아져야 되고 우리가 검사나 이런 것도 더 좀 활발히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 구강대 구강으로 전염이 네.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로 전염이 잘 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호흡기 감염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이 뭐 기침을 하거나 뭐 이렇게만 돼도 네. 전염이 되잖아요. 네. 그런 정도인지 아니면 조금 뭐 그 정도는 아니 아닌지. 그렇게 많이는 네네. 아닌데 네네. 그러니까 부부에서 그 감염이 안 된다는 건 굉장히 신기한 거잖아요. 근데 부부에서 이제 어떤 DNA 임프린팅을 해보면 24%만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렸을 때 걸려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그게 살아오면서 이제 각각 다른 어떤 DNA를 가진 헬리코박터가 있는데 그래도 24%가 동일한 걸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걸리긴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신기한 거는 이제 그 자녀들이 안 네. 걸린다는 건 굉장히 신기한 거여서 결국 이제 우리가 추정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유식이 적을 때 결국은 이제 입에서 씹어서 애들이 잘 못 먹으니까 우유 같은 거 없을 때 이제 씹어서 전염이 된 거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건 맞는 것 같은 거는요. 대개는 이제 어머니하고 정확히 일치하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영향을 주고요. 어머니가 이제 직장 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와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컨택을 하더라도 아주 밀접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컨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에 살고 있는 세균이기 때문에 결국 역류를 해서 그러니까 위 점막에 살고 있는 거니까 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류를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치아에 지태 같은 것도 연구를 했는데 이제 거기 오래 살 수는 없지만 잠시 머무르면서 결국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면역이 약할 때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돼서는 많이 면역이 이제 여자가 잘 안 걸리는 거가 그걸 증명하는 건데요. 어렸을 때 굉장히 치명적으로 전염이 잘 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 부부간에는 그렇게 아주 인티미한 관계에 있지만 아주 잘 전염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안심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헬리코박터는 미라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굉장히 강렬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그 독한 위산을 뚫고 들어가는 어떤 세균체이기 때문에 전염이 이제 된다고는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 제일 많이 질문 주시는 게 그럼 찌개 같이 먹으면 네. 옮냐 이런 거 이제 저도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찌개는 네. 우리나라 전통적인 어떤 네. 식사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그게 많이 전염되면은
집에서 많이 걸렸겠죠.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엄마한테 주로 걸린다는 걸 보면은 꼭 그건 아닌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가 헬리코박터의 이제 어떤 바이올로지, 어떤 생물학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이 세균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세균입니다. 그 36.5도 정도의 어떤 우리 체온과 같은 온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혐기성 균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습도가 또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찌개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끓이고 뜨거울 때 먹을 때는 별 전염이 안 되지만, 이제 식을 때 약간 침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제 저희가 보면은 뭐 이제 술잔을 돌린다던가 칫솔을 같이, 이제 칫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하는 거, 이제 그거가 훨씬 강력한 거지. 찌개는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오셔가지고 제 손자랑 찌개 먹는 거 괜찮냐고. 전혀 괜찮다. 왜냐 꼬마들은 거의 요즘에는 위생이 많이 해서 이제 거의 걸리는 일이 없어서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저는 예전에 내시경만 하면 이 음.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 없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음. 추가적인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에 그러니까 대해서 자세히 저희가 알려주세요. 이제 그 내시경 소견에 대해서 AI도 나오고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헬리코박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헬리코박터가 있을 때 가장 흔한 거는 발적성 위험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시경 하는 의사들은 대부분 알아요. 이분은 거의 80%, 90% 확률로 걸렸을 거야. 이제 이런 감이 있으면은 이제 해주기도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2018년도에 변경이 됐어요. 가이드라인이. 근데 그 전에는 세균을 그냥 그 궤양 아니고 조기암 아닌 사람 하는 것 자체가 살짝 그 과도한 어떤 의료 행위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치부됐다고 할까? 이제 그렇게 된 면이 있어서 저희 학회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할 때 이제 그런 발적 소리는 당연히 해야 되고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점막을 떼 가지고 요소 분해 검사하는 게 또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하면 잘 나오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조직 검사 한다는 거는 굉장히 약간 침투성 있는 그런 거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출혈도 좀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좀 꺼려 하는데, 이제 놀라운 거는 저도 이제 제 자신 내시경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검사 결과를 모르시는 분은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용이 나오긴 하지만 아주 깨끗한 분도 헬리코박터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은 없겠지라고 했는데 딱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제 그 말을 검사 원한다고 하시면 이제 개원이생이 이제 해줄 겁니다. 근데 이제 원한다는 말 안 했는데 할 경우에 이제 어떤 경우도 있냐면 왜 했냐고, 내가 언제 하라고 이렇게 따지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진퇴양난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게 좀 있는데,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 해보신 분은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검진을 받을 때는 아니면 네. 위내시경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헬리코박터균 검사하고 싶어요라고 그렇게 먼저 말하면 이야기를 되고, 이제 하는 게 음성이면 할 필요 중요하겠네요. 없죠. 음성이면 할 필요 없는데, 네네네. 이제 내시경을 안 하더라도 요소 호기 검사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네, 한번 슬라이드 한번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냥 이거 지나가 버렸는데, 감염 후 나타나는 증상과 이점막 소견은 어렸을 때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작년 걸릴 때 이제 배도 아프고 메스꺼고 토하고 막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놀라운 건 처음에는 이게 헬리코박터가 생존하기 위해서 산도를 7.5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 헬리코박터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있어서. 네. 그리고 74일 지나면 다시 보통으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죠. 하지만 걔는 이제 이미 면역 기전을 이기고 이제 생존에 성공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는 조직을 얻어야지, 이게 헬리코박터의 전자현미경 사진인데요. 조직이 이제 어깨 보면 이제 위산이 이렇게 이제 샘이 나온 데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막대기처럼, 약간 커브도 막대기처럼 보인다는 것이고, 이제 이게 무섭다. 그러면 요소 호기 검사라는 거가 있어서 이렇게 부는 검사 이렇게 불면은 이제 나오는데, 이거의 문제점은 비용이 한 5만 원 내지 6만 원 정도 비싸다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내시경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할까요? 하니까 이제 조직 검사를 겸사겸사 하는 경우가 많고, 이게 놓쳤다 하면은 요소 호기 검사 난 내시경 싫어
하지만 알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이거 하는 게 맞습니다. 부는 걸로도 예, 합니다. 가능하다. 요거는 잘 알고 계시면 참 좋겠네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제 증상으로 이걸 어떻게 의심을 하는지가 참 궁금한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하죠. 네. 원인이 없는데 맞아요. 속이 불편하신 어르신분들 정말 많잖아요. 이게 또 헬리코박터랑도 연관이 관계 있을 있을 수 수 있다.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도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균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네. 이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가장 흔한 게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이제 위하고 십이장에서 유래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이런 사람은 헬리코박터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연구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속이 많이 쓰린 거는 상복부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고 그 식후 불편 증후군이라고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걸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는 불편 증후군이 더 많아요. 소화가 안 된다. 이제 이런 분이 더 많아서 근데 이제 이분들에게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재균을 하려고 딱 이제 들어가 보면은 증상이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굉장히 관계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실은 이제 일부 그 걸린 사람의 일부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통증 인자 수용체라는 게 있는데요. 영어로는 TRPV1이라고 하는 수용체 검사를 해보면은 이제 증상이 있고 헬리코박터 있는 분은 이렇게 강하게 이제 면역 염색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재균하고 나면 굉장히 이게 맑아지면서 이 통증 인지 수용체가 적어지면서 이렇게 증상이 좋아진 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 계속 반복되는 질환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 기능성 소화불량증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그건 딱 하나예요. 헬리코박터 검사를 하라. 해서 양성이면 재균하라. 근데 이제 그 분들 중에서 이제 증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분이 있고 이제 스트레스로 이 증상이 생긴 분은 이제 좋아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누가 베네핏을 가장 좋을까라고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남자는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이제 스트레스에 약간 둔한 그런 테스토스테론이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에스트로겐은 더 예민하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아픈 분이 헬리코박터 다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재균하면은 이제 남성이 그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경과를 거쳐서 증상을 나타내는 분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특히 좀 통통하신 분이 좋아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뭐 통통하신 분이 뭐 이게 스트레스 덜 받는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예민하고 이제 체중이 마르고 이런 분은 이제 그 헬리코박터라기보다는 스트레스가 더 강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통하고 어느 정도 이제 만족하고 이제 사는 그런 분은 이제 헬리코박터가 더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기합니다. 이게 체질에 따라서도 조금 더 어떤 네, 부분들이 맞습니다. 더 그래서 크게 저희가 영향을. 이제 예측을 하면은 네. 너무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는 분은 이제 재균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권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는 이제 체중 빠지고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재균하고 좋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분을 보면은 새로운 경험이 됩니다. 이런 분은 또 새로운 어떤 뭔가 이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이제 맞춤 전략으로 하기에는 어렵지만 이제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있으면 이제 그거는 전 세계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재균돼서 완전히 좋아지는 분도 꽤 있기 때문에 이제 재균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하지만 이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은 그 동의 안 하는 분도 많고 해가지고 이제 대화가 좀 안 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그렇군요. 나가버린 거고 네네. 이제 보통의 이제 개원이 선생님이라든가 교수님들은 증거 내놔라 증거. 근데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경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말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연구라는 거는 이게 혁신에 가까운 것이고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가 지금까지 계속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신이 좀 있다고 할까요? 근데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 또 궁금한 거 생겼어요. 네. 예를 들어서 기능성 소화불량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근데 헬리코박터균은 음성으로 나오는데 스쳐 지나가서 음성이 나왔거나 이런 분도 혹시 있나요? 근데 이제 그 네. 재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다른 논문이 나오고 있지만요. 헬리코박터의 생명력은 탁월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와서 이제 점막에 이제 서식이 성공했다고 하면은 저절로 없어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균을 이제
본인이 항생제를 먹었는데 네네. 그 항생제가 제균을 시켰어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음. 이제 제가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오히려 기능성 소화불량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균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 헬리코박터 유병률의 차이가 없거나 약간 낮으세요. 낮아.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뭐 헬리코박터가 원인이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무리가 있는 것이고 이제 헬리코박터 있는데 이제 제균을 안 했는데 증상이 있는 분 중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제균해 보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몇 명에서 몇 명 나올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명을 하면 한 명은 좋아져요. 라든가 네네. 또는 뭐 10명 하면 한 명이 이제 그런 율로 그러니까 이제 통계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제 실망스럽게도 다 좋아지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게 헬리코박터 여러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기능성 소화불량이 있어서 위암 이제 제균했더니 위암 예방이 됐어요. 그리고 뭐 심근경색 예방이 됐어요. 허혈성 뇌질환 예방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부가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혜택이라고 할까 어떤 이득이 꽤 있다는 거를 저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좋아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이야기를 네. 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서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 위축성 위염 그리고 장상피 화생에 네. 대해서 좀 자세히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내시경 소견하고 네. 그 병리 소견 조직 검사를 해서 네. 대개 한 200배 정도 확대를 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를 내시경 보면 이게 정상은 이게 굉장히 반질반질하고 색깔도 딱 보면 정상이야 이런 느낌이 오는데 표재성 이용하면 이제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서 줄 같은 게 어떤 이제 빛을 긁어놨을 때 이제 그런 속이 보이고 위축성 위험은 여기 보면 이 샘이 이제 없어지는 게 위축성 위험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 샘이 어디 갔지? 이제 여기가 어떤 파이브로시스라고 해서 어떤 이제 샘이 없어지면서 생기는 그런 구조가 나타나는 거고요. 섬유화 소견. 그리고 이제 섬유화가 일어나면 우리 몸은 재생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위 세포로 재생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제 장 세포로 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가면서 헬리코박터는 자기가 잘 못 살아요. 왜냐하면 위의 점막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척박한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장 상피 화생, 그러니까 장으로 상피 세포가 변하는 게 장 상피 화생으로 하니까 그러면은 소장 내놔라. 소장 세포하고 이제 가장 큰 거는 술잔 세포가 이제 장에만 있는 거거든요. 네네. 위에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염증이 생기면 재생을 이런 술잔 세포로 되면서 이제 도돌도돌한 소장과 같이 된다. 근데 이제 약간 위로받을 수 있는 거는 위축성 위염, 장상편 이렇게 말만 들어도 나는 이제 거의 죽었어. 위암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도 이게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약함, 중간, 심함 이렇게 있는데 약함은 영향을 별로 안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조직 검사 해가지고 약한 것은 그리 걱정할 필요 없음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이제 장상피 화생 위축성이면 가장 큰 인자는 헬리코박터이기 때문에 이제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그때는 제균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심해지면 암으로 되는 거죠. 까지 네, 될 수 그러니까 있는 거죠? 암이 발생한 율이 이제 네네. 11배로 뜁니다. 11배.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 걸리는 건 아니어서 네. 신기하게 어떤 분은 이분은 이제 굉장히 잘 걸리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안 걸리는 거는 이제 그분의 유전자적인 측면 그리고 술, 담배 안 하실 때 이제 안 걸리기 때문에 네네. 이제 헬리코박터는 어떤 필요 조건이지 필수 조건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과도 분명히 연관이 있다. 이런 굉장히 부분.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내시경 할 때 이제 이거 네. 하면은 헬리코박터 검사를 해달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 좀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요. 이제 뭐 위장 질환들과 연관이 있다. 이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책에 보면 정말 전신 질환이랑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심혈관 질환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내용이 좀 인상 깊었는데 네. 어떻게 이제 이게 영향이 그러니까 있는 이제 거죠? 이 위의 질환 발생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도 네. 이제 장상피 화생, 위암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졌는데 그러니까 성균관 의대에 계시는 이제 소아과 교수님이 네. 철분 부족성 빈혈에 특히 이제 예전 태릉촌에 이제 그 선수촌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20대 그 월경을 하는 이제 선수들이 빈혈이 꽤 있었는데 신기하게 빈혈약을 먹어도 안 좋아지다가 재균을 했더니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런 이제 논문을 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혈소판이 이제 우리 지혈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혈소판 감소를 하면 자반증 이게 피부에 점점점 이게 생기는 건데 그것도 원인이다. 이건 일본에서 많이 나온 논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많이 한 거는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당뇨에서의 당화혈색소 증가, 심장 관상 동맥 질환, 허혈성 뇌졸중, 골다공증까지 제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가장 임프레시브한 거는 관상동맥 질환도 예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맞아?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서 네. 제가 논문을 이제 썼는데요. 이것도 성차가 있습니다. 어. 여성은 65세 넘는 여성에서 심장 질환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이제 그 에스트로겐의 어떤 예방 효과가 사라지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재균 안 된 것보다 재균 된 군이 굉장히 예방이 됐다. 그에 반해서 이제 남자는 65세 이하가 이제 꽤 많이 생기지만 아주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65세가 넘어버리면 당뇨, 고혈압이 많아지면서 이제 헬리코박터 묻혀버리기 때문에 이런 성차를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재균하신 분이 야 나는 이제 심장 질환 예방됐어. 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예방이 된다는 것이지 다 이게 뭐 이게 절대 안 걸린다. 그건 이런 전혀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그만큼 재균하고 관심을 가졌다는 거는 제가 보는 관심을 가지고 자기 건강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기합니다. 어쨌든 네. 이게 뭐 나이에 따라서도 성별에 따라서도 네, 차이가 있습니다. 네, 차이가 있고 네, 그게 헬리- 성차 네. 의학입니다. 그러니까요. 신기합니다. 네. 헬리코박터 재균으로 인해서 네. 심장 질환의 발생률이 감소했다. 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네. 여기서 이제 좀 자랑스러운 건 뭐냐면 네네. 예전엔 성차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허혈성 심장 질환은 통계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남녀 상관없이. 하지만 이거를 이제 남녀로 나누고 그 연령으로 나눌 때 보다 이제 그 예방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재균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군이 따로 있다는 것이 이제 제가 성자약을 주장하면 저도 이제 혜택을 받았다고 할까요? 네, 연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신기합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음. 그 치매, 파킨슨병 이런 네. 뇌 관련 질환이랑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그러니까 담겨 이제 있습니다. 파킨소니즘은 이제 도파민이 흑질에서 적어지면서 생기는 어떤 운동성 질환인데요. 이게 동물 실험에서 헬리코박터를 감염시켰더니 도파민이 안 나오면서 파킨소니즘이 동물에서 이제 생겼다는 그런 논문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치매는 알츠하이머도 좀 비슷하게 알츠하이머가 우리는 여성이 2배거든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도 이제 비슷하게 실험을 하니 이제 많이 걸리더라. 그리고 혈관성 치매가 있는데 아까 말한 이제 심장 관상 동맥과 뇌 혈관은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연구했을 때는 관상 동맥은 딱 나왔어요. 이거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왔는데 뇌 질환은 누가 베네핏을 가장 혜택을 많이 받냐면 여성 65세 여성입니다. 그래서 65세 여성에서 이제 미리 이제 우리는 이제 미리 그러니까 이분이 뇌 질환이 발생할 것이야 이게 아니라 미리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재균한 분이 재균 안 한 분보다 굉장히 안 걸리더라. 허혈성 뇌 질환이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예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책의 그 도입부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건강을 잡고 싶다면 네. 헬리코박터균을 잡아라. 그 말이 사실은 이제 위장 질환뿐만 아니라 전신 질환에도 영향을 이제 주는 줄 거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네. 놀란 거는 심장내과 선생님들이 장내 세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심장과 무슨 관계가 있지? 이렇게 해가 저보 이제 불러서 저는 이제 소화기 내과 의사로 조직 검사를 하고 배양하고 그리고 이제 장내 세균에 대해서 대변이나 위 점막 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장내 세균은 고혈압도 설명하고 그다음에 관상동맥 질환 설명하고 해서 굉장히 좀 놀랐는데 이제 결국 뭐냐면 장내 세균 중에 가장 악동이 헬리코박터이거든요. 그래서 헬리코박터 관계 있는 거 너무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관심을 가지시는 걸 보고 그 지금은 이게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분야가.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항생제 치료에 대해서 좀 네. 여쭙고자 하는데 사실 재균의 필요성 누구나 이제 많은 하는 분들이 게 좋아요. 잘 알고 네.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항생제를 일주일에서 2주일 복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네. 약간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그렇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그리고 이제 네, 말씀 그 최근에 주시겠어요? 어떤 지방에서 오신 분이 거의 울상을 하고 가셨는데요. 네네. 저도 이제 그 아스피린을 좀 먹고 속이 음. 많이 쓰리고 막 이러니까 이게 일상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하러 가야 되는데 아침이 그쵸. 아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제 유산균 억제제 먹고 아, 근데 또 이 진통소염제 안 먹을 수 없어요. 허리가 아프니까 걷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악순환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내시경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저는 헬리코박터 없습니다. 없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 헬리코박터는 굉장히 그 악동 중에 악동이고 1994년도 이미 이제 위암 발병 질환 하는 1급 원인이다라고 이제 이게 그냥 선언하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아이약이라는 그 암 예방 암 기구에서 이제 국제 암 기구에서 이렇게 그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헬리코박터를 제균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건데 이 세균도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균 이제 버르장머리 없어. 너는 나보다 못해. 이렇게 생각하면 실은 이 세균은 5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진화를 해가지고 나름 이게 전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생제가 들어오면 내성이 생기고 해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도망 못 가게 하려면은 이제 두 개 이상의 항생제를 꽝꽝 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위산 분비 억제제를 쓰는 거는 이제 이 헬리코박터가 점막 표면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점액이 있는 표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항생제가 들어가서 흡수가 돼서 다시 그쪽으로 이 혈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죽이는 게. 얘는 도망가고 우린 잡고 이렇게 하는 거가 힘들기 때문에 7일 내지 14일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 부작용이 있는 분이 이제 설사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알려주죠. 전화번호도 저희는 드리는데 부작용이 있으면 끊지 말고 연락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끊어버리면 얘는 내성만 있고 나는 이제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재균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 너무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성이 크게 증가할수록 70% 이하까지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재균요법이 나오고 있고 얼마나 이제 성실하게 먹느냐. 그러니까 약을 잘 먹는 거가 85%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가를 줬다고 했을 때 이제 85알 이상을 먹어줘야지 우리는 이제 재균이 잘 되는 거를 기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90% 이상 재균율이 달성을 해야지 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이제 70% 이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86% 이렇게 이제 다양하긴 하는데 가장 결정을 하는 거는 내성입니다. 그래서 내성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분자 생물학적 검사도 있고 하지만 이제 처음부터 그것도 수가가 좀 있습니다. 수가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 4차까지 가서 이제 그 통계를 내면 99% 재균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다른 분당에 계신 다른 쌤이 그래요. 네. 분당 설립하면서 재균 안 되는 분이 나한테 오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99%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든지 재균을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재균 받는 분이 의지가 있어야 된다. 재균을 하겠다는 어떤 투지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이제 재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망을 많이 하세요. 재균 안 되면 왜 난 안 되는가라고 해서 이제 뭐 안 해도 된다,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는 이제 그분이 걸릴 확률 아니 병에 걸릴 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되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이제 20, 30대에 이제 하는 게 좋다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제 치료 대상에 대해서 이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험 적용, 소화성 궤양, 이제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악성 위점막 림프종이 있습니다. 한 3% 걸리는데 이제 걸리고 그 다음 조기암 절제술 후라고는 하지만 저는 진행성 위암도 해가지고 생존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재발이 적어요라는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다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너무 아름다워서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네. 왜냐하면 우리 병원이 선제적으로 진행성 위암에서 외과 선생님이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많아서 분석해 보니 그렇다. 그리고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이 말씀드렸고 선종은 이제 위암 전구 단계인데
여기도 이제 국가에서 보험을 하라고 하는 거는 증거가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위암 가족력, 네. 부모, 형제, 자매. 근데 이제 좀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 할아버지, 할머니 자꾸 말씀하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직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지만 이제 외삼촌, 외할머니 또는 뭐 이모 이렇게 걸리면 좀 위험하죠. 이제 그런 거 있고 위축성 위험. 여기도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를 하고 있고요. 진료상 세균이 필요하여 환자가 동의하는 경우라고 해서 100% 열어놨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런 거 없어요. 이 불법이야.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이제 개원이 선생님들이 아니 저 못해요. 아니 이걸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됐다는 그러니까 2018년부터 빗장이 열렸다. 그러면은 이제 넓은 범위로 이게 넓어졌죠. 있네요. 예. 네, 근데 네. 이제 그게 2013년대 일본이 우리처럼 위암이 많은 나라입니다. 일본, 중국, 한국. 왜 그래요? 그러면 케게이라는 독성이 있어서 굉장히 위암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주 뭐랄까 악명이 높다고 할까요? 우리나라가 1위 한 적도 있고 지금 몽골이 이제 그걸 자리 찾아오고 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세균이 이제 얼마나 하고 있을까?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거는 2017년도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더 많이 높아졌을 텐데요. 이제 얘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20대, 30대 초에 20대가 이제 위축성염이 생기는 것이고요. 30대에 10년 차이로 장상피 화상이 생기는데 처음에 나온 논문은 위축성염 장상피 화상이 있는 사람은 좀 이렇게 재균해도 암 예방이 어려워요라는 논문이 나옴으로써 어떤 돌아갈 수 없는 그 시기가 있다라고 이제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보니까 장상피 화생까지도 좋아지는 분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없다고 막 했는데 이제 그게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논문이 나오면서 5년까지 없다가 10년 지나니까 있어요. 이런 논문이 나오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믿게 됐죠. 아, 장상피 화생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 다 좋아졌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좋아지는 경우가 꽤 있다. 생각보다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50대, 60대 분이 이제 이게 해가 이제 2005년 뭐 해가지고 올라갈수록 2016년, 17년도에 이게 이제 오렌지색이거든요. 굉장히 급격히 증가해서 지금 많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타이밍이 좋은 거는 20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꼬마들 일본은 꼬마까지 하고 있어요. 2013년부터. 어린아이들까지요? 네.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막 학교 가서 대변 받아서 검사하고 혈액 받아서 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 생각이 그 힘든 약을 어떻게 꼬마가 먹을 수 있으며 그 유순도가 떨어졌을 때 이제 뭐 내성도 생기고 했을 때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제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하다. 일본이 저렇게 악착같이 하는 것이 무슨 이제 일본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2040년에 제로를 목표로 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하면 좋아요 이런 수준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60대, 50대에서 이제 건강에 여유가 이제 여유가 생겨서 건강을 이제 되돌아보는 분들이 많이 재균하고 있다는 거 하고 특히 남성이 관심이 많습니다.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더 이제 많이 걸렸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떤 위암에 대한 위험에 대한 자각 또는 이제 걱정하고 나 술담배해요 뭐 이런 식의 걱정이 좀 있어서 더 많지 않은가 싶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남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거는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현황에 대해서도 짚어주셨고 일본의 경우에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질문 조금 몇 개 받아봐도 될까요? 교수님? 용인곰돌이님께서 치료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1주만 해도 된다고 하고 어디서는 2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998년 내지 2004년까지도 1주, 2주를 비교해가지고 통계 차이가 실은 안 났습니다. 통계 차이가 안 나서 우리 심정적으로 2주가 맞는데 그러니까 뭐 통계 차이가 안 나니까 그냥 1주하고 말았는데요. 지금은 공식적인 가이드라인 2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2주는 뭐냐면은 되게 클레리스토마이신하고 아목시신 좀 어려운 말인데요. 항생제가 가장 유명한 이제 무기인데 그거랑 위산분비 억제제를 같이 줬을 때
우리 병원에서 2010년도에 7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이제 클래리소마이신 내성이 증가하면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2주를 하면은 일부 내성이 있더라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희망으로 해서 이제 2주를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전략을 바꿔서 클래리소마이신 안 들어간 약을 쓴다든지, 또는 이제 연속 요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5일은 아목시실린하고 이제 위산부 억제제로 이게 세포 막을 구멍을 뚫어주고, 그 다음에 클래리소마이신과 메트로니다제 들어가서 꽝꽝 때리는 10일 요법이 있는데요. 저는 그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요즘은 2주가 대세라는 거. 고 이제 거기서 실패하면은 사제 요법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알 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뭐 3주요법 하지 말고 3가지 말고 사제로 가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저는 사제 요법을 2차로 쓰고 있고요. 그게 이제 90% 확률로 재균, 그러니까 1차에 실패해도, 왜냐하면 클래리소마이신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부작용이 좀 심해가지고 1차로 그걸 쓴다는 건 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걸 1차로 쓰지는 않고 1차를 거쳐서 2차로 가는 거를 사제요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질문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연희의 이야기님께서요. 네. 무코스타 10년째 먹고 있는데 장기 복용해도 되나요? 68세 네. 여성분이시고 좀 증상들이 계속 있으신가 봐요. 네, 저는 이제 무코스타의 뭐라고 해요? 홍보하는 사람 전혀 아닌데요. 무코스타는 일본에서 개발된 약이고 항산화 효과가 있으면서 염증을 감소하는 게 가장 특징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논문 하나가 그걸 장기 복용했을 때 장 상피화성 넘어가는 걸 막아줬어요라는 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전 재균도 했는데 왜 장상피화성이 안 좋아지냐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이제 무코스타 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 복용에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좋아지는 것도 일부 있는 것 같고 다 좋아지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일단 항산화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항염증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특히 이제 저희가 아까 장상피화성 그레이드가 약함, 중간, 심함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은 심함이 계속 나오는 분이 계세요. 좀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술 담배 하시냐고 그러면 이제 하는 분도 있고, 이제 특히 우리가 짠맛이 안 좋은 거, 짠 음식이 안 좋고, 그다음 훈제가 안 좋다고 됐습니다. 훈제는 암을 유발한다고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네. 소세지 뭐 그런 거는 이제 훈제가 안 좋다는 거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국물을 많이 먹는 게 짠 거를 이제 나는 국물 싱겁게 먹어 하지만 그 액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안 좋고, 이제 라면 회사 좋아합니다. 하지만 라면이 안 좋다는 거는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절인 음식이 안 좋다고 해서 되게 이제 우리가 그 입맛 없으면 저도 젓갈을 가끔 먹는데 젓갈류가 안 좋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거에 대한 그 증거는 뭐냐면은 그 세균율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남녀 모두 이제 그 건강에 관심을 갖는데, 우리 병원에서 이제 위축성 유형과 장상피화생을 15년 연속으로 이제 조사한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세균율 떨어지는 거 아니가 헬리코박터 감염이 떨어지는 건 남녀 공이 똑같지만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장상피화생 원래 심하지도 않았지만은 세균 후에 잘 떨어지는 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식생활, 그러니까 어떤 비타민 C와 같은 어떤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술, 담배가 안 좋다는 거를 이제 방증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장상피화생 진짜 관심이 있으면 뮤코사를 계속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식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 하고, 이제 브로콜리하고 양배추는 유명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왜 그래요? 그러면 비타민 U가 들어있으면서 위 점막의 세포의 재생을 도와줍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다고 뭐 양배추 계속 먹고 저기 브로콜리 계속 먹을 수도 없지만, 우리가 이제 뷔페 같은 걸 하면은 이제 브로콜리 많이 먹어야죠. 그렇군요. 네, 브로콜리, 양배추 두 가지 음식을. 이제 그래서 저희는 놀라운 게 환자분들한테 많이 배우거든요. 어떤 분이 와서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런 거 말고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놀랐어요. 아, 이분이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굉장히 지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네라고 해서, 아우 굉장히 고맙다. 제가 이제
좋은 음식을 개발해서 이제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분초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80세 어머니가 작년 내시경에서 위축성 위염이 있으셨는데 헬리코박터 검사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니까 이제 80세면은 저희가 안 해도 된다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요즘 100세를 바라보고 그다음에 이 헬리코박터가 살면서 계속 일을 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하시면 의지가 있어야 돼요. 본인이 먹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재균하는 게 좋다. 특히 이제 손자 손녀 있는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우리 손자 귀여운 손자 걸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말을 하시던데 일단은 이제 내시경을 이미 했어요. 하면은 아까 요소 호기 검사를 해서 있는지 봐가지고 이제 어머님이 드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요소 호기 검사를 이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안 하겠다고 하면 굳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뭐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아주 드물게는 위막상 장염이 일어나서 응급실에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재균요법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제 본인이 원할 때 하시는 게 맞는 것이고 이제 저희가 이 책에 나왔는데요.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게 부작용을 네. 줄이는 방법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메디락 S라는 거 그 회사 관계가 없는데 네. 그 연구가 있어요. 보라매 병원에서 했는데 이제 그거를 먹었더니 장내 세균이 달라지지 않았다. 장내 세균이 이제 세균 약 먹으면 당연히 위에 있는 세균만 헬리코박터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장내 세균은 유익균도 죽이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걱정을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미 데이터가 나와서 이제 처음에는 와장창 변화가 우리 장내 세균은 있지만 그게 2달 그리고 6개월, 1년 하면 거의 완벽하게 처음으로 돌아와 있다. 그래서 그 장내세균 걱정하면서 안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부작용 있는 분과 걱정이 되는 분은 그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돼서 그리고 제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연구를 해보니까 특히 이제 55세 남자분이 유익균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겸사겸사 먹는 게 좋으니까 재균 약을 드실 때는 프로바이오틱스 같이 드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요 질문까지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네. 최장 담당 질문인데 드려도 예, 괜찮을까요? 예. 네. 일반적인 소화불량에서 파자임과 노자임의 효과가 어떤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소화불량 있는 분이 굉장히 흔하죠. 아까 말한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이제 심한 분도 있고 하는데 저는 파자임을 좀 좋아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거기가 우루사 성분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 제거제가 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은 이제 췌장이 나쁜 분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췌장에서 이제 소화 효소가 나오는데 인슐린도 나오지만 근데 그 소화 효소가 부족해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그럼 먹을 필요 없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그 소화제가 이제 간단한 소화 효소만 들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은 거기에가 복합으로 어떻게 하면 소화를 편하게 할까 하는 그런 어떤 성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파자임을 이제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은 드시고 그거가 이제 내 소화 효소가 안 나오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노자임이 이제 파자임보다 훨씬 더 라이페이즈의 함량이 높거든요. 그리고 비싸요. 근데 이제 그 파자임을 안 듣는 분은 이제 노자임을 드셔가지고 좀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먹으라는 게 아니고 소화가 안 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소화가 언제 안 됩니까? 그러면 되게 우리가 탄수화물은 소화가 잘 돼요. 하지만 이제 지방하고 단백질 들어있는 거는 그 효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노자임의 힘을 발휘하는 거죠. 음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 좋아지는 분도 있고 안 좋아지는 분도 있는데 안 좋아지는 분이 어거지 먹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도움되는 분은 드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번 질문까지만 같이 봐도 네. 될까요? 네. 담낭 성근종. 근데 이게 담낭 성근종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담낭 성근종은 초음파에서 보는 이제 담낭의 두께가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비우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담낭 성근종은 암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암이 생길 수 있는 암이 자라고 있는데 감별 진단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초음파를 계속 추적 검사해가지고 달라지는지를 보라는 것이고 그리고 용종이나 결석이 동반될 시 위험도가 올라가는지 근데 염증의 일부기 때문에 이제 그 근육이 비유되는 거는 자극을 받아서 어떤 시그널을 받아서 염증으로 이제 비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용종은 콜레스테롤 용종이 많거든요. 근데 결석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석이 계속 있으면서 이제 그 표면을 자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담즙의 성분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담낭 성근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질문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김나연 교수님과 함께 의학신간 네. 위장아 나 좀 살려줘를 토대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이 헬리코박터균을 제대로 검사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고, 네. 또 양성이 나온다면 재균 재균을. 치료를 네,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 고려해봐야 된다. 네. 라는데요. 이런 메시지들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교수님께 네.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라이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